연애에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먼저 좋아한다고 해놓고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 나 좋아하면 이렇게 해줘야 해. 나 좋아하면 저렇게 해줘야 해. 이런 요구가 계속되면 강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토라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종우입니다. 오늘은 253화 기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 갈 건데, 이번 화에서 정의가 보여준 것들이 솔직히 보는 내내 쓸데없이 불편해 보였거든요. 오늘 정의가 한 행동들이 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일단 이번 화에서 정의가 영식이랑 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리고 선택은 영식이 아니라 정의가 선택을 한 거였고, 근데 이게 영식이 애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영식이 좋다고 해서 영식이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데이트하는 차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뾰루통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의의 행동이 뭘 뜻하고 있냐면 자기가 선택해놓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식이 정숙이랑도 대하고 싶다고 한 게 못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연애 프로그램이에요. 여러 사람을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데이트 내내 저렇게 뾰루통에 있는 거예요. 무슨 남편 단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애이기 이전에 서로를 알아보는 단계에서 이게 할 행동입니까? 그리고 영식이 정희한테 뭐라고 했어요? 1대1 대화에서 정희님이랑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희가 1순위라는 것도 대놓고 말을 해줬어요. 그럼 이 정도의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믿어보고 여유를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영식이가 이렇게 말해줬으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희는 어떻게 했죠? 그래도 계속 뾰루통하고 계속 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대1 대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빨리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 영식이 어떻게 반응했죠? 정희님이랑 있으면 좋다면서도 정숙님과도 더 얘기해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이게 영식 입장에서 당연한 거거든요. 정희가 이렇게 압박을 주는데 오히려 더 선뜻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희가 거기서 또 뭐라고 했냐면 간발의 차로 나를 선택하는 거면 차라리 날 선택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까지 한 거예요. 이건 완전 극단적인 말이에요. 근데 정희 입장에서 간발의 차라도 선택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정희는 완벽한 1순위가 아니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희는 영식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 감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화에서 정희가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안 좋았다는 게 나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속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해보면 솔직히 본인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가 자기 성질 못 이겨서 토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으면 집에 가든지 아니면 나오지를 말든지, 이게 솔직한 제 생각이에요.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으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여러 사람이 서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몸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병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 화 정의를 보면서 정의가 지금까지 어떤 연애를 해왔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정의가 장기 연애만 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마도 정의가 끝까지 안 놓아줬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끝났냐고? 헤어지자고 하면 엄청난 감정 폭발이 나왔겠죠. 헤어지면 죽을 거다. 헤어지면 가만 안 있을 거다. 암튼 이 정도로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해도 너무하니까 남자가 도저히 못 버티겠으니까 남자가 죽겠다고 하니까 결국 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집착형 애착 유형이에요. 관계가 끝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극도로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불안감 때문에 상대방을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하고 그게 오히려 상대방을 더 밀어내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정의가 영식한테 하는 행동이 딱 이거거든요. 압박을 줄수록 영식이 더 선뜻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는 그 악순환을 못 보는 거예요. 이번 화에서 보여준 정의 모습이 딱 그 패턴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뾰루통하고 압박을 주고 강요하고 간발에 차면 차라리 선택하지 마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아보는 단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귀면 어떨지가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걸 어떻게 견뎌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사귀고 나면 훨씬 더 심해질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장기 연애를 해도 결국 헤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 화에서 또 같이 봐야 하는 게 있죠. 뒷담화 후폭풍이에요. 순자가 영자한테 마음을 털어놓았잖아요. 저 방 사람들이 영숙이가 데이트에서 다 씹어먹고 와라고 하는데 거기서 멘탈이 갈리는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자리에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 방 사람들 중에 정의가 포함된 거예요. 뒷담화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데프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너무 아니다.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옥순, 정의, 영숙 세 사람한테 순자에게 꼭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방송 후에 정의가 사과를 했어요. 제 행동이 많이 미성숙했다는 걸 방송을 통해 다시 보면서 깊이 느꼈다. 근데 이 사과가 진심일까? 저번 화에서 말씀드렸어요. 정의 사과문에 가장 큰 피해자인 순자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당사자라는 뭉뚱그린 표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과 댓글을 삭제까지 했잖아요. 진심이었으면 삭제하지 않았겠죠. 이게 정의의 사과 방식이에요. 그리고 정숙 이야기도 잠깐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영식, 정의, 정숙 삼각관계잖아요. 정숙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갑과 을로 따지면 어쨌든 영식이 갑이고 정숙이 을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숙이 정의나 영식보다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영식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죠? 정의가 더 좋기는 한데 그래도 정숙이가 마음에 걸린다고. 이 말 뜻이 뭐냐면 정숙한테 뭔가 마음을 돌릴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숙이 그 명분을 아직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식 입장에서는 정숙이 적극적으로 다가와줘야 그래 이 사람이구나라고 한 번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숙도 한 번은 조금 강하게 적극적인 마음을 보여줬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정숙 마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영식한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영식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의가 이번 화에서 보여준 건 딱 하나예요. 쓸데없이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강요하고 1순위라는 말 들어놓고도 뾰루퉁하고 데이트 내내 삐져있고 간발에 차면 차라리 선택하지 마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고, 근데 이게 연애도 아닌 알아보는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귀면 어떨지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장기 연애만 해왔다는 정의의 연애 패턴도 이 모습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안 놓아주다가 상대방이 더 이상 못 버티겠으니까 결국 헤어지게 되는 패턴. 이 정도면 병이 맞는 거예요.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정도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랑을 찾기 전에 본인 감정부터 다스리는 게 먼저가 맞는 거죠.